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사 아주 근세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임동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네, 김정일과 임동원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데요. 네, 평양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임동원의 표정과 김정일의 표정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옆에서 뭐 예민한 건지 몰라도 김정일의 표정은 이 사람을 보는 그런 얼굴의 근육의 모습이 약간 내려보는, 약간 뭐랄까요, 깔보는 그런 모습이고, 이 사람은 임동원은 그 시선이나 자세나 얼굴의 뭐 표정이랄까 이런 것이 약간 좀 겸양해야 하는, 예를 표하는 윗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너무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나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은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공작에 차게 나온 중에서 임동원 관련 주요 부분을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특정인을 갖고 폄훼하거나 비난하거나 공주에 빠뜨리려고 이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자, 이 책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남한 간첩 세계의 주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일탈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청주회 출신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임동원에 대해서 국정원장에서부터 그 이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다수의 대역죄, 반역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동원은 높은 신분의 북한 간첩이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도 했다라는 결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념적 일탈이 아닙니다. 체질적이고 근본적인 반국가 사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표지입니다.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작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했다.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적화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권 다시 각종 금융 사고가 빈발합니다. 소위 게이트죠.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등입니다. 서민의 돈을 갈취해서 결국 일하천금을 만들다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서 법망에 걸린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들 게이트가 임동원 원장 아래에 국정원이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용호 게이트는 뭡니까? 이거 뭐 잘 알려진, 당시에는 아주 뭐 신문에 여러 번 나오고 주식한 분들의 그 피땀을 고요를 짜낸 그런 사건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용호라는 사람이 GNG 그룹 회장이라는 이용호라는 사람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을 횡령하고 보물선 사업 등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250억의 시세 차익을 챙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김대중 아들 홍업 씨의 비리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이용호 게이트. 진승환 게이트는 뭡니까? 같은 유사한 시기에 MCI 코리아 부회장인 진승현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서 2,300억 원을 불법 대출받고 주가 조작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인데, 거기에 권노갑 국정원 차장인 김은성, 김대중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거금을 임동원의 국정원장이 조성한 것, 응? 임동원의 국정원이 조성한 것은 대남 격화 공작 자금을 마련하고 우익 인사를 포섭하고 5.18 김대중 여단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나쁜 짓을 하고 그 중에는 불법 탄핵도 있고 부정선거도 있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러면서 지금의 상황, 각계에 걸쳐져 있는 노조, 민노총, 군대 내 청주회 조직, 경찰 내의 호남 사조직, 법조, 교육, 문화, 금융, 종교계의 모든 분야에 전라도 세력을 심어서 반국가 세력, 정확히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죠. 호남을 거점에 둔 반국가 세력을 심어서 대무찌를 해놨다 이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깨어나도 이건 잘못됐어. 우리 방향 틀어야 돼. 이제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갈라 하더라도 못 가게 해놨다 이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임동원이가 원장 시절에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자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적화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자, 임동원 원장 시절에 죽은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이 사람도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살 당했다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윤규라는 그 현대 사장, 건설 사장이 등장하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정몽원의 죽음 그리고 정현주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 여기 정현주 게이트가 아까 설명드렸나요? 정현주 게이트에서도 금감원, 정현주 게이트는 설명 안 드렸네요. 금감원 국장이 죽는데 이런 게 다 거금의 공작 거금의 조성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정현주 게이트는 2000년 10월 한국 디지털 라인 사장이었던 정씨와 동방금고 부회장이었던 이경자 씨 등이 수백억 원대의 금고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금융감독원, 검찰 간부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장내찬 전 금감원 국장이 자살당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내막을 가렸고 임동원이 국정원장으로 있던 국정원에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각종 게이트가 많이 저질러졌는데 그건 수백억 거금을 빼내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임동원의 국정원이 관계됐고 거기에 김대중 일가,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게 저희 그냥 이거 부패해서 부정해서 돈 맛에 더 들려서 저러고 있구나라는 그 선을 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비리로 빼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것도 붉은 권력을 위해서. 임동원, 정말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자, 북파 공작원들이 김대중 정권 때 간접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임동원의 반역행위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건 북핵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임동원이 국정원장 시절에 2000년 후반쯤입니다. 이영길이라는 6.25 때 켈러 부대 북파 침투 요원으로 활약하셨던 분입니다. 8240 켈러 부대장이 북한 휴민트를 통해서 수집했던 영변 핵기지 비밀 자료를 남한에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갖고 오면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국정원에 주려고 그랬는데 국정원의 임동원 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김대중한테 문의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받지 말라고 했고 국정원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책의 저자 정당의 노력으로 이 자료는 미국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북핵 기밀 자료를 건널받은 미국은 그 자료를 확인하고 진짜임이 확인되자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 핵 개발 안 한다고 해서 왜 했어? 라고 추궁을 합니다. 미국이 이의 제기를 받은 북한 김정일은 깜짝 놀라서 이 핵 개발 사실이 어디서 발각돼서 어디로 새나간 거야? 라고 역추적하여 파악 보고하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한은 수색 작업을 벌이는데 자국 내에서는 사실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김대중을 추궁합니다. 김대중은 북한에게 북핵 정보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시인하고 그 정보가 북한 정보가 미국에 넘어간 사실은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딱 잡아댔어요. 그러나 북한은 너희들 국정원에 있는 휴민트 명단을 내놔. 그리고 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동원의 국정원이 그 명단을 통째로 뭐 북한에 있는 거, 뭐 중국에 있는 거, 아니면 동아시아에 있는 거 다 넘겨줘요. 이로써 그 명단을 받은 북한은 그 휴민트를 모두 체포해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한의 북파 공작원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도록 공작까지 합니다. 월북을 유도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온 북파 공작원 수십 명을 체포해서 처형을 합니다. 이야, 이거 보십시오. 기가 차죠? 어? 이 김대중과 임동원의 이 반역행위 보세요. 세계 정보기관의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은 이 일이 있은 이유로 국정원과 담을 쌓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엄령 사태에서 국정원 1차장 홍모라는 친구애가 아주 뭐랄까요, 이상한 일탈행위, 반역행위 같은 그런 게 문제되고 있는데요. 기가 찹니다. 그죠? 임동원. 김대중.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노벨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공작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의 국제적 위상 혹은 그동안의 평화적 노력에 대한 국제적 인정 이런 게 아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짓는다. 임동원한테는.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설명해 드렸는데요. 북한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펼쳤고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던 북한 공작원, 북한 모르는 북한 뭡니까? 외화벌이꾼 최인수를 납치해다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데 이 사람이 부인을 해요. 그 일이 났을 때는 이종찬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 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나서 중국한테도 들통이 나고 북한한테도 들통이 나고 일본한테는 이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이건희를 통해서 이건희한테 알려주고 이건희가 또 일본의 오부치 정권한테 알려주고 해서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기 위한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당시 이 김대중 정권과 임동원이 펼치는 햇볕 정책을 그것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술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동원한테 노벨 평화상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왜냐? 햇볕 정책은 결국 북한한테 거액을 자금을 건네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북핵 개발 자금에 사용할 것은 뭐 명백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 조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차후 정권에서 그렇게 될 경우 변명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다 인 겁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김대중의 통치행위였다. 그걸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에 북핵 개발을 준 게 아니라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돈이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벨상을 북핵 거액 자금 지급에 면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예, 참 교활하네요. 네. 여기 또 놀아나요. 네. 네. 노르웨이는 어쨌든 간에 당시에 임동원은 이런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거대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 내에서 굉장히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일일 보고까지 받아가면서 공적팀으로부터 직접 챙겼을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못된 짓은 아주 나라 망할 짓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공작 기록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노벨상위원회, 수상위원회, 구조 운영 시스템 그리고 뭐 결정권자의 역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보고서가 지금 국정원에도 있어서 사본으로 따로 보관해 놓아서 그것이 이번에 노벨문학상 한강이라는 사람의 노벨문학상을 타는데도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주제입니다. 자,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의 그 뭐 출신 배경,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 인민군으로 남한 내려왔다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됐는데 방공 포로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김일성의 스승인 최동호, 이 저기 납북됐다고 하기도 하고 월북됐다고도 합니다. 그의 아들인 최덕신의 추천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는 그 과정. 최덕신은 뭡니까? 외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73년에 월북을 합니다. 1914년생. 임동원은 34년생이죠. 34년생인 걸로. 그런 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2 사태, 김신조 일당이 30여 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방공강사로 이름을 날린 점. 야, 참 표변이죠. 자기의 진짜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육사 내에서 청주회 비밀 요원인 점. 청주회는 비하나회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대척점에 있는 뭐 겉으로는 사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비밀 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아주 붉은 세포 중에 세포다 이겁니다. 나라를 파괴하고 국군의 기밀을 북한에 넘기고 거점을 확보하고 그런 짓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핵심 요원이다 이거예요. 임동원이가.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 산하의 중국정보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를 설치하는 데도 임동원이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 꼭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댓글에 일반 서점에서는 아직 시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구입할 수 있는 연락처를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임동원은 2002년 6월 17일 6시 30분에 강남 센터 빌딩에서 열린 육사 교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남북 상호 신뢰에 의해서 남북 협상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방해를 놓고 있다. 반미 색채, 반미 성향이 아주 강해요. 예? 그리고 내가 김정일과 5시간 단독 면담을 했는데 해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실드를 치고 김정일이 이 대남 적화 야욕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체를 속였듯이 김정일의 진정한 모습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임동원은 하여튼 교묘한 화술로 우리나라와 공동체와 시민들 아주 붉게 사상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그죠? 특히 이미 청주계 비밀 요원으로서 군내 뿌린 붉은 씨앗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좌파 정권, 우파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흐트러져 있었어요.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임동원은 이 책에 실린 임동원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지식인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충격을 받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기를 저는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